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화창한 날씨가 지속이 되며 어디 놀러가고 싶은 날인 듯 보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밤 갑작스러운 하락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소폭 회복을 하였지만 그래도 적잖이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보기에도 너무나 심하게 하락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현재 가격의 하락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근본적인 펀더멘탈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재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박앤세일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의 하락의 영향일까요? 조금은 안 좋은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을 그리 좋지 않게 보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러시아인데요. 최근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가 정식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에 많은 국가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대통령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8일 리아 노보스티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실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의 경우는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할 이유가 없으며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통화수단과 조합하면 국가의 금융 및 경제 시스템에 대한 손상만 가져올 뿐이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앞서 러시아의 경우는 2021년 러시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했지만 법률은 러시아인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러시아의 대변인이 이야기를 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한 국제기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이제 모를 수가 없는 기관이죠. 바로 IMF인데요. 이 IMF의 경우는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며 반대에 나섰죠. 하지만 IMF와 이제 러시아에서는 하나 간과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의 경제 상황이죠. 현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려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나온 후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도 법정화폐로 이제 비트코인을 지정하겠다라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나온 국가들의 리스트를 보게 되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탄자니아 등등의 남미 또는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들입니다. 과연 이러한 국가들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뭔가 공통적인 것이 느껴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넌지시 생각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바로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함으로써의 위험보다 지금의 통화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의 위험이 훨씬 크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국가들에게 비트코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는 현재 기축통화로 불리우는 달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안 그래도 시간이 지나며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는 것도 모자라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 더욱더 달러의 가치는 내려가게 되었죠. 이뿐 아니라 자국 정부의 신뢰도가 내려가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할 시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엘살바도르의 상황처럼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이 얻는 이익은 거짓이 아니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야 이제 은행의 서비스를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남미와 아프리카 등의 국가들은 이러한 당연하게 느끼는 혜택들을 누리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에게 이제 손쉽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인 것이죠. 러시아의 말처럼 러시아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이제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어제이죠. 비트코인이 정식적으로 법정화폐가 되는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료에서도 보시듯이 다양한 기업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시작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옛말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의 엘살바도르의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첫날부터 엘살바도르의 디지털 월렛이죠. 치보의 경우는 에러가 발생을 할 뿐 아니라 비트코인의 도입 첫날 공급
공교롭게도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이 이어지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엘살바도르 내에서 비트코인을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가 아닌 상태인데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엘살바도르의 한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한 비트코인의 리스크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얼마나 좋은 먹잇감일까요?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려한 비트코인의 변동성 리스크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중 43,000달러 선까지 급락한 가운데 엘살바도르의 출신 변호사이자 사업가인 하비에르 시만의 경우는 이제 트위터를 통해 이것이 우리가 지적한 변동성의 리스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그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의무적 수용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고 하는데요. 참 꼭 세차하는 날에는 비 오고 눈 오고 하던 저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엘살바도르의 정부 공식 지갑인 치보의 경우는 출시된 지 8시간 만에 금융앱에서 1위를 할 뿐 아니라 비트코인의 ATM의 가동도 시작하는 등 본인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도 주식을 도박으로 보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더더욱 도박으로 보는 시선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엘살바도르의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거부하는 것은 싫어해서라기보다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잘 캐치하여서 지속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았을 때 본인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반비트코인 기조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감에 따라 이 시장에 대한 국가들의 태도 변화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중국에 이어서 말레이시아와 우크라이나 또한 단속의 이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소식이 나왔는데요. 심지어 대통령에게서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경제 발전 수단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국가 디지털 경제의 발전 수단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경우는 미국 업무 방문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암호화폐는 국가 디지털 경제의 발전 수단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 장관의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개발자 이제 커뮤니티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암호화폐 회사 모두에게 매력적인 관할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는데 그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국가들에서 이 시장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하면 이제 대표적인 국가가 또 하나 있죠. 아마 딱 생각이 나실 텐데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비추었지만 현재는 완전하게 친비트코인적인 행보를 보이는 상황 속에 한 외신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상당히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코인이죠. 이더리움으로 인도의 자금들이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갈아타는 중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 매체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다수 인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갈아타는 추세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5일간 암호화폐로 유입된 자금의 70%가 이더리움에 투자를 되었다고 하는데 인도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CEO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NFT가 인기를 모으면서 이더리움 주문량이 종전보다 150% 늘었다. 경험 많은 장기 투자자부터 신규 투자자와 밀레니얼 세대까지 이 같은 추세를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더리움의 역대급 업그레이드인 이제 런던 하드포크 이후 안 그래도 저평가되었다고 평가받던 중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수년 안에 우리의 대장 코인이죠. 비트코인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는 만큼 앞으로의 퍼포먼스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 암호화폐 투자자들로부터 이 시장의 이제 빌런으로 평가받는 한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미 SEC인데요. 현재 리플사와의 소송도 진흙탕 싸움으로 진행 중인 상황 속에 심심했던 것일까요? 이제는 코인베이스를 툭툭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명분으로 건드는 것일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SEC 이자 수익형 제품에 대해 코인베이스 고소 위협, 이렇게 헤드라인이 이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이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21개의 트위터를 통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대출 기능에 대해 거래소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암스트롱의 경우는 코인베이스가 이제 몇 주 안에 가동될 예정이었던 적격 고객 대상 일부 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품 코인베이스 랜드를 출시하려고 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사보다 조금 더 좀 쉽게 나온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헤드라인 보시면 코인베이스 CEO SEC 업계와 소통 거부 비공개 협박 전술 펼쳐,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코인베이스와 코인베이스 랜드 이슈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수년간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코인베이스는 최근 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 랜드 출시 전에 SEC에 연락을 취하고 브리핑을 요청했다. 그러나 SEC는 해당 서비스가 증권에 속한다고 단언하며 왜 증권으로 보는지에 대해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 대신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있으며 또한 SEC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코인베이스가 출시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SEC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우리는 기꺼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SEC는 무엇이 허용되고 왜 허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거부하며 비공개로 협박 전술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만 보더라도 브라이언 이제 암스트롱의 울분이 충분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내용들을 보았을 때 현재 진행 중인 리플사의 소송에서 보여주던 SEC의 모습들이 이제 오버랩돼서 이제 보이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만 약간 무지성으로 일단 공격하고 보는 것 같은데 도대체 SEC는 왜 이러는 걸까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았을 때는 감이 잘 오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같은 경우 브라이언의 이야기와 같이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은 거래소들이 시행하고 있던 서비스였는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지며 리플사의 사건과 같이 꽤나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일같이 소식들이 이에 관한 소식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이 사건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며 나아가게 될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관한 소식이 참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가 지정이 된 후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약 2주 조금 더 남은 9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이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경우는 미신고 시 이제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4대 거래소 중에 이제 두 곳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빗썸, 코인원 계약 완료했다. 조건부 합의 오늘 실명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2위와 3위의 거래소인 이제 빗썸과 코인원의 실명 계좌 제공 계약을 8일 확정했다고 합니다. 농협은행은 이날 오후 실명 계좌 확인서를 양측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빗썸과 코인원은 이번 주 중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정보 이용법에 따른 신고 접수를 완료할 계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 라이브 방송 때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질문이 좀 많았었습니다. 이제 슬슬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4대 거래소이죠. 업비트의 빗썸, 코인원, 코빗의 경우는 절대로 접속이 차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며 우리나라의 이제 중소형 거래소들이 문제이죠. 이름을 들었을 때 조금은 낯설다, 기사에서 본 적이 거의 없다 라고 생각드는 거래소에 자금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로 대형 거래소 혹은 콜드 월렛으로 옮겨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산 시스템의 도입으로 자금이야 뭐 안전하게 보관이 되겠지만 이 자금을 또 빼려면 상당히 귀찮아지는 것은 안 봐도 뻔하기 때문이죠. 현재 금융위원회의 이제 위원장이 이제 은성수 위원장이 뒤를 이어 고승범 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과연 수장이 바뀐 만큼 이 시장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후보자 신분 당시에 이루어졌던 청문
내에서는 걱정될 만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지난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에 이어서 고승범의 난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어제 저녁 급작스러운 가격 하락의 영향일까요? 무려 32포인트가 떨어진 47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중립 단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가격의 하락으로 많은 분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투자자분들이 더욱 그러실 텐데,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장의 펀더멘탈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이죠. 경이로운 수익률을 내며 명예롭게 은퇴를 한 피터 린치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좀 강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주가의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우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부화 내동자들이 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화 내동자라는 단어가 참 강렬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많은 투자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이 하락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금 팔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사야 할까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전설적인 투자자들과 억만장자들은 이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추가 매수하거나 인내하라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싶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그럽니다. 워렌 버핏도 그럴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피터 린치 또한 당연히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통해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투자한 자산의 펀더멘탈을 보며 느긋이 기다리며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없앨 때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시장의 하락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며 오히려 박앤세일 기간이 길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변화 하나가 확연히 다른 성과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비트코인 0.1개 들고 있을 때보다 이제 상승하는 것보다 10개 들고 있을 때 상승하는 편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니 말이죠. 원래는 마지막에 이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을 보고 마무리하지만 가격 하락할 때 봐서 뭐 좋은 거 있을까요? 오늘은 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